애플케어는 보험이요, 상품이요? 상품이요. 그럼 폰깨도 보험 사기가 아니네요. 그럼 보험이요. 그럼 부가세 주실래요? 그럼 예? 오?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얼마 전 올렸던 애플케어 플러스 관련 영상은 사실 이러한 기대를 하고 올린 영상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 영상 요지가 뭐였냐면 애플케어 플러스를 받으려고 고의로 파손하면 이제부터 강경 대응하겠다는 애플의 보험사인 AIG 손해보험이 경고를 했고, 인터넷에 이러한 고의 파손하는 팁을 올리지 말라는 뜻을 이제 이야기하는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언급했던 그것, 첫 번째로 보험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면제 상품이다. 두 번째, 하지만 애플은 애플케어 플러스가 보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걷고 있다. 세 번째, 근데 지금은 보험이 아닌데 보험 사기를 주장하는 상황. 그래서 애플케어 플러스가 보험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제 떡밥이 더 커져서 뭔가 오늘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여러가지 이슈들과 논란이 생기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변화가 또 생길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 논란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애플케어 플러스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긴 해요. 애플케어 플러스가 2019년 9월 11일 한국에 공식 출시가 되었었는데, 그 상품은 우발성 손상 보증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보면 보험 상품으로 분류되는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애플케어 플러스에 부가세 10%를 더해서 지금까지 판매해오고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에 부가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소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애플에서는 뭐 확인해보겠다라는 이제 반응이 있었고, 그 이후에 별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되면서 그냥 이제 어영부영 흘러갔죠. 그 당시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부가세라는 게 세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기도 했고, 애플케어 플러스가 한국에 출시한 것만으로도 이제 열광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그냥 이제 부가세를 붙여서 애플케어 플러스를 팔고 있다가 출시 2년 후인 2021년 국감에서 처음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2021년 10월 19일 국회에서 김영식 국회의원이 애플케어 플러스 부가세 징수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존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자에게 부가세 환급을 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출시했던 아이폰 13 프로의 애플케어 플러스 가격이 얼마였냐면 242,000원이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22만원이 일반 가격이고, 여기서 부가세 10%가 더해진 22,000원이 더해져서 242,0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이 의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애플케어 플러스의 서비스 중 단순히 보증기간 연장은 보험 상품은 아니지만 이 외에 보험 상품인 우발성 손상 보증까지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적용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애플의 대처는 어땠냐고요? 사실 애플이 그 영업 현장에서, 그러니까 애플 스토어 같은 곳에서 애플케어 플러스를 보험 상품으로 안내했다는 것은 뭐 이미 증명할 필요도 없이 많은 분들이 다 보험 상품으로 알고 있을 만큼 그냥 공공연한 사실이었어요. 애초에 가입할 때도 보험 설명서를 줬고, 이거는 조금만 검색해봐도 자료가 굉장히 수두룩해요. 그렇지만 애플 코리아가 국정감사에서는 애플케어 플러스는 보험 상품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문제 제기가 된 2021년 국감에서도 애플 코리아 윤구 대표가 직접 출석하여 응답을 했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애플케어 플러스는 전자제품의 보증기간 연장, 우발적 손상 보상, 우선적 기술 지원 등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상품임이라며 보험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 주장은 그 당시 국세청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주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이후 이제 국세청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정식 유권 해석은 아니라고 하기도 했죠. 또 재밌는 거 있어요. 당시 애플케어 플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 보잖아요. 그러면 적용 요율로 보험료세가 포함됩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몇몇 기사가 뜨니까 조용히 삭제한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애플케어 플러스에 부가세를 부과해도 된다라고 애플이 주장한 것은 정식 유권 해석에 의한 근거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 당시에도 뭐 부가세, 뭐 부가가치세 이런 게 용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고, 한동안 그 이후에 조용히 지나가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논란된 것이 애플케어 플러스의 보험사인 AIG 손해보험에서 아사모에 공문을 보낸 사건 이후로 다시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거기서도 이제 영상을 한번 제작하기도 했었고, 이후에 보니까 애플케어 플러스 그 약간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고의 파손은 보험 사기라고 약간의 추가된 것과 이제 애플의 주장과 충돌되기도 하고, 제가 진짜 의도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영상을 올린 이후 이제 한 번 더 불을 붙이면서 애플이 소위 말해 태도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그거예요. 보험이라면 부가세를 다시 소비자에게 환급을 해주던가, 아니면 보험 사기라는 말로 대처를 하지 말던가, 둘 중 하나만 하라는 거지. 자, 그럼 이러한 사건이 애플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은 2017년 KT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있었어요. 짧게 이야기하자면 KT에서 올해 폰 안심 플랜이라는 애플케어 플러스와 유사한 상품을 2011년부터 제공해왔고, 근데 그것도 지금 애플케어 플러스 사태와 비슷하게 부가세를 붙여서 판매해왔단 말이에요. 그 이후 똑같은 이유로 문제 제기가 되었었고, 금융위원회는 이 KT 올해 폰 안심 플랜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 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어땠냐고요? 뭐 이것도 순수히 낸 건 아니고, 원래 KT도 애플처럼 국가권익위원회가 휴대폰 분실 보험을 통신사 부가 서비스로 분류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약관 신고를 하도록 공고한 상황. 내 외부적으로 회계감사 이슈도 없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라다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이르러 KT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가입자 약 988만 명에 약 606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로 환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올해 폰 안심 플랜은 이제 판매 금액이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1인당 환급받는 평균 환급 금액이 약 6,000원 정도라고 해요. 이걸 역계산한다면 1인당 평균 낸 금액은 한 66,000원 정도 되겠죠. 이후 KT뿐만이 아니라 SKT, LG U+도 모두 면세 상품으로 유사한 케어 상품들을 현재까지 팔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약관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이 이통 3사 모두 상품 안내에 보면 보험료를 구분, 면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애플케어 플러스는 보통 가입하면 아이폰 기준으로 최소 20만원 이상은 넘어가잖아요. 맥북같이 비싼 기기를 가입하면 40만원까지 가기도 하는데, 그럼 KT에서 환급 받은 것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영상이 올라간 후 여러가지 이제 자연스럽게 이슈가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며칠 뒤인 2023년 1월 31일 금융위에서 아예 쐐기를 박은 답변을 했습니다. 금융위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애플케어 플러스는 기술 지원 보증 연장과 ADH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구분된다. 이 경우 보험 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 애플케어 플러스 보장 항목을 보잖아요. 그러면 기술 지원 보증 연장은 서비스라서 과세이지만 우발성 손상 보증은 보험으로 면세라서 애플은 이것을 묶어서 과세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 애매함을 금융위에서 확실히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케어 플러스가 보험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은 적어도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의 유권 해석을 통해 종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 환급 받을 수 있나?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직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니에요. 2019년 9월부터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입한 고객이 엄청 많고 1인당 못해도 한 1, 2만원 정도 돌려받는다고 치잖아요. 전체 규모로 따지자면 크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그 세금을 환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환급을 해준다가 아니라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기사를 보면 이제 기재부와 국세청이 느끼는 이제 부담도 클 것이라는 시각이 있기도 했죠. 왜냐면 말 그대로 부가세는 뭐 애플에서 갖고 있던 돈으로 이제 우리한테 환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애플에서도 이제 국세청에서 다시 이제 부가세를 받아서 요것을 다시 소비자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요것을 환급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뭐 확실하진 않지만 KT 사례랑 유사하게 전개된다고 이제 조금 가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만약 고객이 환급받게 된다면 애플케어 플러스 출시 이후 그동안에 이제 부가세 중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도 또 그러실 수도 있다. 아니 왜 나는 20몇만짜리 40몇만원짜리를 구입했는데 그 중에 일부에서 부가세만 이제 돌려받냐. 요거는 앞서 말했다시피 애플케어 플러스는 종합 상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절반은 보증기간 연장 상품, 절반 정도가 보험 상품 몫에 해당한다고 보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20만원 정도의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했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럼 반은 보장 연장에 대한 상품이고 반은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에 대한 부가세 10% 한 1, 2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뭐 이제 진짜 예상치 못하게 제 영상으로 갑자기 다시 이제 불을 지피게 된 것 같아서 약간 얼떨떨하기는 한데, 그게 사실 제 때문에 이제 부가세로 환급받게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살짝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데 뭐 이제 잠잠하던 틈에 그냥 조미료를 살짝 그냥 친 정도랄까? 뭐 전자기기로 비유하자면 저는 그냥 거의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수준으로 이제 주변에 전파한 거지. 그리고 이걸 찾으면서 진짜 인상 깊었던 게 뭔지 알아요? 예전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국회의원분도 계셨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 기자님도 예전부터 엄청 디테일하게 이 문제를 취재하셨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다시 한번 애플케어 플러스에 관한 영상을 올렸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소비자분들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뭐 결과적으로 이제 금융위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이제 부가세를 환급해 줘야 된다. 아니 그것보다도 이제 보험 상품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면세 상품인데 그동안 부가세를 받아왔으니까 뭐 이것도 뭐 정리가 된다면 우리에게 다시 환급을 해줄 것 같긴 한데, 그 시점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뭐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니지만 또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때도 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애플페이가 한국 정발되고 애플케어 플러스 부가세 환급도 동시에 되면 개꿀.